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많은 축구 팬들이 좋아하는 이적 시장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레알 마드리드 매각 자원으로 카마빙가와 라센시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둘 중 카마빙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마요르카의 경기 이후 이전부터 파리 생제르맹과 지속적으로 연결됐던 카마빙가의 이적설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요르카전 카마빙가의 활약은 최악이었고 카레라스, 트렌트와 함께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긴 말 없이 직설적으로 카마빙가의 이적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해보자면 이번 시즌이 끝나고 카마빙가는 매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변수는 은바페 이적 사과 이후 레알 마드리드와 관계를 끊어버린다고 했던 파리 생제르맹이기에 거래가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은 있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것이니 만약 카마빙가 딜이 파리 생제르맹과 이어진다면 레알과 파리의 관계 회복을 보여주는 이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카마빙가를 매각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카마빙가를 매각해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입니다. 카마빙가의 가성비는 동나이 대비 좋지 않습니다. 카마빙가는 02년생으로 페드리, 흐라벤, 그바르디올, 파머, 누누 멘데스, 도쿠, 앤더슨과 같은 나이입니다. 여기서 미드필더인 페드리, 흐라벤, 앤더슨과 카마빙가의 가성비를 비교해보면 앤더슨의 주급은 4만 파운드, 하나 약 8천만 원입니다. 흐라벤의 주급은 15만 파운드, 하나 약 3억 원입니다. 페드리의 주급은 약 24만 유로, 하나 약 4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럼 카마빙가의 주급은 어떨까요? 카마빙가의 주급은 24만 유로로 하나 약 4억 1천만 원입니다. 주급 공개에 대해서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이라고 하지만 나와 있는 자료에 따르면 카마빙가가 수령하는 주급은 동나이 때 최고라 불리는 페드리와 같은 금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떠오르는 앤더슨에 비해선 5배 많고 직전 시즌 리버풀 우승의 주역이었던 흐라벤보다는 1억 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콜 파머의 주급은 13만 파운드, 하나 약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바르디올의 주급은 20만 파운드, 하나 약 4억 원입니다. 도쿠의 주급은 5만 파운드, 하나 약 1억 원으로 카마빙가는 동나이 때 최고라 불리는 선수들에 비해 확실히 많은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카마빙가가 21-22 시즌과 23-24 시즌에 리가 우승, 챔스 우승, 스페르코파 우승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주급의 수준이 올랐다고 하지만 현재 카마빙가의 가성비는 동나이 때 친구들에 비해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카마빙가의 옵션은 확실합니다. 미드필더로서 탈압박에 능하고 뽀른반이 가능하며 가장 중요한 왼발 옵션은 카마빙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냉정하게 카마빙가는 주전이라고 볼 수 없고 로테이션 자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4-4-2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한 지금 벨링엄, 발베르데는 확고한 주전이고 추아메니는 3선으로 정착했습니다. 나머지 한자리 싸움인데 카마빙가는 현재 같은 왼발 옵션인 길러에게 밀려있고 유스에서 올라온 피타르치에게도 밀려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카마빙가는 어쩔 수 없이 로테이션 자원으로 분류해야 되고 그 자원에게 주급으로 4억 원은 너무 과합니다. 분명 카마빙가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카마빙가의 재능이 궁금하신 분들은 21-22 시즌 호드리구 매직이 나왔던 맨시티와의 4강 2차전을 보시면 카마빙가의 재능을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자신의 재능을 만개시키지 못했고 풀백까지 서며 포지션을 고정받지 못했다는 핑계 또한 추아메니도 센터백 땜빵 속에서 지금처럼 성공한 사례를 보면 카마빙가는 본래 기대됐던 포텐만큼 전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한 카마빙가의 주급은 너무 과도하고 셀러리를 비워야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수 있게 카마빙가를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 매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 카마빙가의 자리에 도전하는 새로운 얼굴들이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실히 올라오는 피타르치와 함께 개인적으로는 1군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마누엘 앙헬 같은 선수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피타르치는 카마빙가와는 다른 미친 활동량, 넓은 커버 범위, 열정을 보여주며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점점 확고해져 당장 챔피언스리그 8강 바이언과의 경기에서 카마빙가가 있음에도 피타르치는 주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카마빙가를 밀어냈다고 봐도 무방한 길러도 좋지 못했던 모습과 달리 최근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카마빙가는 냉정하게 로테이션 자원들 중에서도 후순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 레알 마드리드와 가장 많이 연결되고 있는 포지션은 미드필더입니다. 대표적으로 6명의 미드필더가 거론되는데 에덤 와튼, 엔조 페르난데스, 로드리, 비티냐, 키스 스미트, 산드로 토날리입니다.
에더마튼의 예상 가격은 1억 유로로 하나 약 1,800억인데 레알 마드리드가 이 가격에 도전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티냐는 현실적으로 파리가 절대 매각할 이유도 없고 생각도 없고 비티냐도 인터뷰를 통해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선수는 엔조, 로드리, 키스 스미트, 토날리입니다. 이 중 로드리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적설이 집중됐는데 개인적으로는 레알 마드리드 이용하기 딱이야, 레이 땅 느낌이 강하고 설령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고 싶다고 한들 27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레알 마드리드의 이적 정책을 생각하면 온다고 해도 이번 여름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토날리에 대해서는 제가 뉴캐슬 경기를 꾸준히 본 것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들은 바로는 6번보단 8번 유형에 가깝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레알에 필요한 옵션은 6번에 가깝기 때문에 토날리를 영입할 거라 생각하지 않고 토날리 역시 계약 기간이 2030년까지이기 때문에 이적료를 지불하고 사올 수는 있지만 엄청난 이적료를 발생시킬 이적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토날리에 도전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엔조는 아무리 데케레를 시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도 토날리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가격인데다 지금 레알이 원하는 6번에 가깝지 않다고 생각해 구단이 영입할 거라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다가오는 여름 레알에 등장할 새로운 미드필더는 키스 스미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키스 스미트의 예상 이적료로 거론되는 가격은 6천만 유로로 협상한다면 더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 레알 관련 소식이 뜬 기사에 따르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레알의 현금 잔고는 바닥났다고 합니다. 그전 많은 돈이 있었지만 6개월 전 마스탄토우노 영입, 베르나베우 보수에 거의 모든 돈을 써 잔고가 바닥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 키스 스미트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수 매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카마빙가의 예상 이적료로 거론되는 가격은 최소 5천만 유로입니다. 키스 스미트의 가격을 협상한다면 줄어들 여지가 있는 6천만 유로, 카마빙가 매각 예상 금액인 5천만 유로를 생각하면 아구가 딱딱 들어맞지 않나요? 최근 로마노 기사에 따르면 당장 팀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지만 매번 뒤에 붙는 이적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면 사실상 구단도 키스 스미트를 위해 카마빙가 매각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궁예질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 카마빙가를 매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키스 스미트에 저 돈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단이 키스 스미트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보면 가깝다고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고려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언제나 월드컵 스타를 노려왔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통해 토니 크로스, 하메스 로드리게스, 케일러 나바스까지 영입했던 사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스타라고 보기엔 애매하지만 결국 3등까지 한 벨기에의 티보 쿠르투아를 영입한 것, 티보 쿠르투아처럼 월드컵 스타라고 보기엔 애매하지만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뛴 주드 벨링엄까지, 이런 사례들을 보면 북중미 월드컵 이후에도 레알 마드리드는 새로운 스타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이 없는 레알이 확실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선수는 카마빙가입니다. 구단이 누구를 원하든 돈을 마련해야 하기에 카마빙가는 이번 여름 매각이 유력하고 키스 스미트는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저 또한 새로운 영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카마빙가는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매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마빙가의 단점은 옛날부터 과한 왼발 의존도, 판단력, 패스, 다음 움직임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장점이 확실한 만큼 단점도 확실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급을 올리고 꾸준히 봐온 이유는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3-24 시즌을 기점으로 부상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24-25 시즌 햄스트링 부상이 연달아 터지는 큰 부상을 겪으면서 카마빙가는 유리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상으로 인해서 카마빙가의 성장은 더뎌졌고 단점은 상대 팀들에게 읽히며 더욱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카마빙가의 왼발 의존도는 볼 배급에 있어 상대 선수들에게 읽히며 끊어지는 상황이 많아졌고 카마빙가가 패스가 좋지 않은 턴오버가 많은 선수로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판단력과 움직임 부분에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아 이제는 피타르치가 카마빙가에 비해 기술적인 선수가 아니더라도 같은 판단력이나 움직임이 아쉽더라도 차라리 압도적인 활동량을 보여주며 쓸어주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적극성이 돋보이는 피타르치가 카마빙가를 밀어내는 그림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추가로 태클 능력 자체는 괜찮은 선수이지만 이것도 사실상 긁히면 빗자루지 긁히지 않으면 개태클로 이어지는 것까지 카마빙가는 전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유리몸에 가까워지고 나이가 깡패라는 말로 용인됐던 카마빙가의 단점은 고착화됐습니다. 아직도 어리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미 카마빙가에게는 많은 기회, 시간이 있었습니다. 동나이 때 최고로 성장한 페드리와 같이 다른 선수들도 성장하는 동안 냉정하게 카마빙가는 전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른 팀에 가서 카마빙가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지금 레알에 있어 카마빙가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옵션으로 전락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도 다가오겠다. 주전이 아니더라도 서브로 활약할 카마빙가를 기대하고 최대한 가격을 올려서 매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저는 카마빙가를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 매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팀들이 연결되지만 파리와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파리 입장에서 프랑스인의 왼발잡이 옵션은 매력적으로 다가올 거고 확실한 구매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폼도 안 좋고 유리몸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확실한 구매처가 있다? 안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새로운 영입이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그게 키스 스미트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카마빈가, 맨디, 세바요스를 통해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서 호셀루와 같이 높이와 박스 안에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 자원이나 미드필더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로드리가 진짜 떠나고 싶다면 로드리를 눌러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바모스 마드리드.